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제가 투잡을 합니다. 네, 그 상담사로서 상담을 하고 또 퍼스널 브랜딩의 기획자로서 출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주요 고객들이 중년 부부들이 많으세요. 오시면은 남편분들은 남편분들대로 사회적으로 점점 이 위치가 줄어들게 되고 가족 내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공허하고 허탈한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아내분들 같으면 어때요? 이 폐경기, 그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겪으시면서 정말 여성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또 어떤 좀 답답함, 서운함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년기, 특히나 우리가 이 장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기의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이 노년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년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대안, 어떤 심리적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종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은 거기서 위안을 얻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종교가 힘을 좀 많이 잃고 있죠. 그래서 종교보다는 제 입장에서 또 그래요.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적 답을 드리는 게 맞지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저한테도 더 맞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년의 위기, 중년의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네, 맞습니다. 장폴 샤르트르가 이야기했죠.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나답게 살고 싶고 또 내가 정해놓은 것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의 신체적 변화, 그리고 어떤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의 어떤 지금 실존하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젊은 시절에 어떤 열정, 패기, 객기 뭐 이런 것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 또 나다운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았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아, 그래.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 또 나의 모자르는 모습, 또 실패한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하자. 그냥 내 존재, 지금 실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작은 몸뚱아리 금방 부셔집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간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모아놓은 돈들 딱 1년 6개월이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요,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정을 들였던 그 가족들 모래알처럼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긍정하는 마음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내가 진짜 무엇이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은 거꾸로는 이해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살아가야만 한다. 자,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거꾸로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자, 과거로 후회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쵸?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했으면,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으면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생각할 시간들이 많아져요. 이상하게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죠? 젊었을 때는 무엇인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것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년 되면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자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고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 인간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가면서 점차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의미 또한 그냥 나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닙니다. 살다가 보니 나의 삶은 이런 의미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깨달으셔도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세 번째는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니체의 이야기 좀 들어보자고요. 너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너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자, 영혼 회귀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니체는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지금 내가 살던 그 모습, 까르마대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 너무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가난하게 살고 아끼고 뭐 이러면은 죽으면 천당 가서 부유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인간의 습관은 까르마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동양 사상과도 맥이 다 있죠. 삶이 공허하고 무료하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죽어서도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영혼이 계속 무료하고 공허하고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에 계속 매달려 산다. 너무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의 어떤 객관적인 거, 돈이 좀 많고 적고 뭐 권력이 있고 없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난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의미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정말 영원 회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네, 저도 이 얘기에 너무 많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객관적으로 불행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근데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의미 있게 열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요.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다. 자꾸 우리의 삶의 탄생, 뭐 이런 것에 의미 부여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 이것 또한 어쩌면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면서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다. 그러면 내가 할 건 뭐냐?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라든지 조건,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삶은 그냥 던져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의미를 찾고 거기서 나의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또 이어서 소개해드릴 철학자는요, 까미입니다.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네, 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인과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짧은 시간에요. 긴 시간에 인간은 잘 맞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니까요. 하루하루 날씨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변함없이 옵니다. 이것이 삶의 원칙이고 삶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준 것이 제대로 돌아오는 경우를 잘 못 봅니다. 특히
정성을 다 들이고 애정을 들였던 가족들 돌아오는 거라고는 반항하고 사고치고 상처 주고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 그러고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또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정말 금융적으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대와 어떤 결과, 내가 원했던 결과와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 말라. 네. 그냥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삶이 원래 그렇다. 네. 그래서 좌절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길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에도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정말 젊은 시절을 다 바친 어떤 가족들, 또 애정하는 대상들이 너무너무 쉽게 망가지고 또 제 기대와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인과로 따지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것도 다 내 만족이니까요. 그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거 그냥 내 만족이에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부조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무주상보시 이게 자연스럽게 행해지더라고요. 바라는 거 없이 베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자유로운 인간이 된 거 맞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자유로워질 예정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산다.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네, 중년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부모님이 아프시고 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또 자신도 점점 건강이 약화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한하다는 건 무엇이죠?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태도의 변화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저도 이 재작년에요.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에 이 사후 연명 치료, 그 다음에 장기 기증 이 2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연명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그냥 미리 제가 저의 소견을 말했어요. 의식이 없고 코마 상태면 무조건 내 호흡기를 떼라.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다오 라고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시신은 그냥 다 분해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카드 2장을 만들고 나니까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네, 정말로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겁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한 일, 돈이 없어서 고개 숙이고 또 자식이나 가족들이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일 때마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기는 하지만 제 전반적인 감정 상태는 상당히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중년에 정말 가족들이 아프고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을 때 삶의 유한성을 한번 깨달아 보시고 그래서 정말 정말 하루하루가 복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요. 이 쇼펜하우어의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죠. 그죠? 그러나 염세주의가 무조건 삶을 비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정말 그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행복도 시작될 수 있고 성장도 시작될 수 있죠. 땅바닥에 발을 디뎌야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예, 맞잖아요. 땅에 힘을 많이 줄수록, 그죠? 잘 디딜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해요. 현실이 냉혹하고 부조리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 진정한 행복으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쇼펜하우의 철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마치 동물의 몸뚱아리와 같다. 뒤쪽은 언제나 더럽고 앞쪽은 언제나 배고프다. 맞죠? 뒤쪽, 동물의 뒤쪽은 항상 털에 뭐가 묻어 있죠. 그리고 항상 동물은 배고픕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결핍과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맞죠? 인간의 삶 자체는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결핍, 배고프죠. 그죠? 욕망,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채우려고,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럼 만족하느냐? 아니요. 실증을 느낍니다. 또 다른 결핍을 느껴요. 또 다시 욕망을 추구합니다. 또 다시 실증을 느껴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고통을 만들고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루틴, 과정이라고 쇼펜하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 불만,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조할 수 있는 여유, 그 어떤 삶의 내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 철학, 명상을 강조하면서 나의 삶을 스스로 관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정리 좀 할게요. 중년의 위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의 순간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작은 무엇이다? 정신, 마음이다. 그러면 이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철학적 어떤 기원은 실존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실존주의의 7가지 명언을 통해서 우리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첫 번째,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장폴 샤르트르. 자, 원래 내가 바랬던 원래의 모습, 나다운 것, 이것보다 지금 현재의 내가 더 소중하니 지금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생은 거꾸로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키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없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의미를 깨닫고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아라. 맞죠? 자, 세 번째, 너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도 괜찮은가? 니체. 자, 삶이 공허하고 무료하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의미 있고 열정 있게 살아야 된다. 왜? 어쩌면 이것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까르마가 반복되고 습관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삶을 사랑하고 의미 있고 열정 있게 살아가야 된다. 자, 네 번째,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다.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부터 내 뜻대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실패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다섯 번째, 삶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더라도 결과가 정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주상보시, 바라는 것 없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년 이후에 우리의 삶을 여유 있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산다. 하이데거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유한성,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복되고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쇼펜하우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마치 동물의 몸뚱아리와 같다. 뒤쪽은 언제나 더럽고 앞쪽은 언제나 배고프다. 결핍과 욕망의 어떤 그 악의 고리, 악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삶을 관조하는 힘은 명상, 예술, 또 철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삶을 관조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위기, 그 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지키고 또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의 어떤 마음가짐, 철학적 기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